지난 시간에 그 사흉신, 사길신, 그러니까 뭐 꼭 그 월지가 이렇게 뭐 사길신이라고 해서 꼭 다 좋고 사흉신이라고 해서 다 안 좋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한 그 원천적인 출발점의 에너지를 인간이 어떻게 잘 수용해서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게 더 관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어떤, 선천적인 어드밴테이지를 좀 보면, 그러니까, 사길신격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냥 평탄한 삶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런 쪽으로 본인들이 다가가려고 지향점을 이렇게 좀, 세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의사 증원, 네. 그러니까 예전으로 따지면 그게 주민이었거든. 맞잖아요, 그렇죠? 산업공상 중에서 애매하게, 그러니까 특수한 기술을 가진, 그렇죠? 이러한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요즘은 거의 그 교육계 지평을 막 흔들 정도로, 그렇죠? 균형점을 막 무너뜨릴 정도로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가 어떻다, 뭐 옳다 그러다 이제 이런 거를 떠나서 그만큼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 또 뭐 보니까 뭐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보니까 과거 몇 년 동안에 뭐 변호사 수가 3배 늘을 정도의 그러니까 10배 늘을 정도의 의사 수는 3배만 늘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도 뭐 이렇게 가장 수입이 이렇게 높고 이런 경우. 근데 그게 이제 만족도의 차이인데요. 저도 이제 의사들 굉장히 많이 상담합니다. 굉장히 많이 상담하는데 이제 개업의도 있고 뭐 이렇게 전문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월 한 이 정도 받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아니, 난 얼마라고 얘기 안 했어. 근데 그 가외 수입이 그거 이상 돼. 가외 수입이. 예. 근데 아니가 뭐 뭐가 있겠죠. 그분들 나름대로. 그런데도 그게 월급이 이렇게 동결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스크래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막 메인을 이렇게 흔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이제 내가 어떤 인생의 지향점을 어떤 또 가치를 무엇으로 들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어떤 뉴에이지 계통에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유명한 얘기가 항상 이제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죠?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뭘 가졌으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졌으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항상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떤 이게 지향점이 돼서 어떤 욕구가 돼서 흔히 말하는 이 성공학 이런 류에서는
자기 발전의 동기부여, 계기, 추력, 추진력 이런 게 이제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끄트머리를 이게 좀 그림자 같은 거예요. 자기 그림자를 자기가 못 밟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가면 또 그만큼이 멀어지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대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 계속 추구하는 것이 일정 부분 동력을 형성해서 가기는 하지만 그게 한정이 없단 말이에요. 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추구해서 나 자신의 어떤 충일감, 그런 만족감, 이런 거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가고 연륜이 쌓여간다라는 거는 이게 술이 익어가듯이 내면의 어떤 익어감이 성숙되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은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상담을 많이 해요. 요즘은 장수 시대니까. 물론 이것도 제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한 70이 이렇게 넘으셨어요. 물론 이제 건강도 하시고. 근데 상담 전에는 막 앓는 소리를 해. 나 돈 없다라고. 근데 이제 상담 쭉 하다 보면 이것도 튀어나오고 이것도 튀어나오고 또 이래. 그러면 뭐 이렇게 어림잡아 뭐 이렇게 수십억에서 수백억 이게 있는 거야. 그런데도 구조에 따라서 그거를 더 가지려고 하는 거지.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60 넘어서 이렇게 이 과도한 재물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60 넘어서 내가 취하는 재물은 그 임자가 아니다. 본인이 아니다. 그리고 자칫 이렇게 목숨하고 재물하고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다.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건강 염려를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어디 보니까 야, 막 내가 원하는 해답을 들을 때까지 막 물으러 다니는 거야. 딴 데 보면 막 단명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불안하기도 하겠죠. 그럴 만도 하지. 이해는 가요. 아니 이제 아니지. 아닌데 본인한테는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야. 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주 친한 친구도 얼마 전에 아주 막 디프레스 되고 풀이 죽어가지고 그 친구 건강하거든요.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막 감기 걸린, 잠긴 그런 목소리로 전화가 이렇게 왔어. 완전히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그랬더니 네, 대운도 바뀌고 이렇거든요. 환경이 바뀌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저희 또래 나이가 좀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제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온 거야. 이상하게 나온 거야. 옛날에 한번 어디 일본을 한번 이제 이게 갔었는데 그때 일본에 지진이 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쯤이었어. 그러니까 막 그 리조트에 묵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일본도 그러니까 이 10층짜리인데 그러니까 아니지 8층짜리인데 4층 엘리베이터를 빼니까 8층짜리 꼭대기 이제 9층이었던 거예요. 9층에 이렇게 묵었었는데 진짜로 막 우리 그때 옛날 경주 그 지진 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주를 이렇게 지진을 경험을 하고 그 상황을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 당시에도 보니까 뭐 아주 시스템도 잘 돼 있더라고. 진짜로 이 지진이 땅이 울리기 전에 한 30초 전에 이렇게 지진 됐어 뭐 이렇게 경보 체제가 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게 노출이 돼 있던 상황이니까 시스템도 구축이 돼 있었겠지만 뭐 그런 거. 근데 한 번은 그게 이제 여진이겠지. 본진이 막
그때 막 구마모토성 무너지고 막 이랬을 텐데, 진짜로 막 그 건물이 막 흔들리고, 막 그 침대가 거의 막 그 무슨 월미도가 막 이렇게 쟁반 위에서 막 이렇게 뛰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 나갈까 말까. 나가면 분명히 9층이고, 거기가 8층이 꼭대기층이고, 그러면 지층으로, 가까운 층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봤지. 엘리베이터도 분명히 이렇게 멈출 거다. 또 그리고 계단 내려가다가 무너질 거다.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죽자.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같이 갔던 그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 친구 중에 하나인데, 다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었거든. 그 막 100억대 이상,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일군 부, 또 부모한테 받은 부, 뭐 이래가지고 가진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막 그 복도에 나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 근데 그 처음이니까 우리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그 진도에는 그냥 일상화가 돼가지고 의뢰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낯설은 거였으니까. 이번에도 그 친구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폐 쪽하고 전립선 쪽에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좀 점검을 좀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평소에 이제 건강하고 그런 친구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인생에 대해서, 그죠? 중요한 자기의 뭔가 정립돼야 될 그런 것들이 좀 되면 좋은데, 제 기준에는, 뭐 그렇다고 제가 됐다라는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겠죠. 뭐 자기가 없는 게 아니니까, 이게 막,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두려움도 생기고, 겁도 생기고 막 이런 거거든. 이 겁이라는 게 마음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닥친 상황 이전에 내가 마음이 미리 땡겨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것이 겁인 거예요. 겁. 겁. 이런 게 당연히 오게 되는 거죠. 오게 되는 건데,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명리하는 사람들은 10년마다 한 번씩 대운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이 대운이 내가 힘든 대운이야. 그럼 힘든 대운, 징글맞다, 징글징글하다. 이거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럼 그 대운이 다시 돌아오겠냐고. 내가 쓸 수 있는 화장실의 두루마리 휴지의 용량은 그만큼 줄어드는 건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마디마디 순간순간이 다 어때요?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거지. 내가 느끼기에 해피하면 해피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아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을 하나하나 수놓아가는 그런 피스, 조각 같은 뭐 이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어떤 상승 욕구에 의해서 이런 거를 지향점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항상 생긴다라는 거예요.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타인 물비, 타인하고 행복을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이거는 옛날부터 원래 있는 얘기입니다. 있는 얘기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지. 이 얘기인 거지, 그렇죠? 그게 뭐 상투적이고 뻔한 얘기고 뭐 당신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기본적인 어떤 생활에 대한 삶의 어떤 질에 대한 이런 것들은 채워지고 유지가 돼야 되겠지만, 요즘은 어떻게 보면 그죠? 상대적인 결핍은 있을지 몰라도 절대적인 상황에서 진짜 어떤
생명의 어떤 위협을 갖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가치의 정립, 중심점 이런 것들이 세월이나 시절의 흐름에 따라서도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뭔가 사회적인 영역, 환경, 개인적인 영역, 여건, 환경을 따지는데 결국은 일간이잖아요. 일간을 이렇게 그 비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비견이라고. 일간의 명칭을 다른 말로는 나라고도 하고 나랑 똑같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어디에 청간지지 어딘가에 있다. 음양이 다르면 겁재, 음양이 같으면 비견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슷한 존재라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주체성, 그렇죠? 그러니까 일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상징성을 그 주체성이 많든 적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있는데 이건 아주 그래서 일간이 이를테면 나와 나를 생하는 에너지로만 돼 있다. 그럼 이게 잘못 쓰이면 이렇게 어떤 개인적이고 고집불통이고 소통을 모르고 아집이고 아집스럽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이러한 어떤 가치 추구의 측면에서 보면 뭐냐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일시에 뭐가 있으면 비겁이 있으면 일시에 비겁 위주로 그러한 에너지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그 귀양 귀천을 한다든지 나는 자연인이다 한다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에너지의 속성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연월의 비겁이 많이 인비가 몰려 있는 것보다도 일시에 몰려 있으면 어때요?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도 사회생활 다 하고 처자식 다 남자겠죠. 처자식 다 건사하고 뭐 이렇게 다 할 일 의무 뭐 이렇게 다 수행하고 그러잖아. 아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방점이 한 60 정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의 삶이 이렇게 일주나 특히 시주의 삶이 되기가 쉬운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삶들이 이러한 인성이나 나를 생하는 생극을 올 때 나를 생하는 내가 설하는 뭐 내가 극하는 나를 극하는 이런 걸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에너지들로 이런 공간이 아니면 주가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그런 성향일 수 있다. 지금 이건 격을 보는 거랑 전혀 또 다른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월지에서 올라가 있는 에너지가 시간까지 투여돼 있다. 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인데 신월에 예를 들어서 경이다. 그러면 경술일주가 되거든요. 경술일주. 이게 이제 관인이 되고 근데 이 경금이 신월의 경금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월의 경금이 올라갔으면 이거를 인성은 나를 생하는 에너지고 또 나한테 자격을 부여하는 에너지고 편인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월지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연결이 안 돼 있는 에너지를 그냥 일간이 쓰는 거하고 이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어때요? 사회적인 어떤 직업적인 성향하고 연결해서 쓰려고 한다라는 거지. 이게 약간 격의 확장인 거예요. 격의 확장, 인생의 어떤 그 좌표, 지향점의 어떤 데코레이션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지지에 있는 거는 이거를 그대로 확장을 하면 이게 월지인데 연지도 있고 시지도 있고 일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지에 있는 거는 청가는 지지에 예전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드러나 있는 글자들은 발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글자들이 쓰임으로 발현된다라는 얘기지. 응? 응.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자에서부터 해까지에 있는 글자들의 속성이 천간으로 투간이 됐다라고 하면 그 투간된 위치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위치, 만약에 연월의 위치로 투간이 됐다라고 하면 그걸 사회적인 형태로 쓴다라는 거고, 이렇게 시간으로 투간이 됐다라고 하면 뭔가 어떤 개인적인 영역이고 형태인데 늦게까지, 인생의 아주 마지막까지, 그렇죠? 이렇게 쓴다라는 그런 부분에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이 함유되고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월의 임수일간인데 이게 자에서부터 해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 다른 에너지고. 그러면 이거는 비교적 보편적 어때요? 이 글자가, 그렇죠? 이 글자가 어때요? 일지에서 올라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성향인 거고, 이건 내 개인적인 성향인 거지. 에?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만약에 갑신으로 놓여 있다. 응? 갑신으로 놓여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걸 내가 왜냐면 배운 거를 내가 펼쳐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배워야 되는 거를 내가 펼쳐야 되는데, 금생수를 받아서 펼쳐야 되는데, 이게 금극목의 형상이나 금극목의 형상이 되면, 이거야말로 이거 무슨 형상이 되는 거예요? 편인 도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한 달이 건너면 항상 극의 관계거든요. 바로 앞이나 바로 뒤는 생의 관계고, 바로 뒤, 앞, 두 단계로 가면 항상 극의 관계가 돼. 두 단계니까, 경에서 한 단계, 두 단계니까 극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쓰이면 그러니까 쓰여지는 식상이 인성의 근거나 검증이나 자격이나 판단을 얻어서 쓴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어때요? 그 어떤 가르침을 한다든지 내 재능을 펼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구조라고 하면 지금 방점을 금생 수를 받으니까 수기가 왕해졌으면 그 왕한 수기가 어딘가를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흘러야 되는데 이게 다 단절되고 막히는 현상인 거지. 편인 도식이니까. 그런데 이 관여된 것이 일지에서도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일지에서도. 그러면 이 일지 자리는 나랑 가장 내밀하고 긴밀한 자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십성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그대로 일지가 배우자 자리인 거예요. 배우자 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내 자리에서 올라가서 간목을 써야 되는데 간목을 금극목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생각하는 거, 내가 하는 어떤 그런 인성의 작용이 간목을 이렇게 발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고, 이게 배우자가 되는 거기도 하지. 배우자는 병정화가 될 테인데 이거는 십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배우자 성이 되는 거고, 이거는 배우자 궁이 된단 말이에요. 배우자 성과 궁이, 이걸 궁성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궁성이 있을 때는 궁이 먼저다. 궁이. 그러니까 궁이 이 신이라는 동태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때요? 그러니까 이 일지의 작용력이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간목을 만약에 극하게 된다. 이럴 때 조금 치명적인 거예요. 자기 만족도라든지 배우자에 대한 어떤 교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형상이 뭐예요? 항상 배우자가 나 하려고 하는 일에 태클 거는 형상이잖아. 그렇죠? 이게 또 십성으로 대입을 해보면 인성이니까, 편인이니까, 그렇죠? 이 모친의 영향력도 되는 거예요. 모친의 영향력. 모친이 지금 배우자가 있어야 될